지금의 내 위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습관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는 내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삶을 송두리째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시작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라도 긍정적인 습관을 하나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연TV의 우혜원입니다. 오늘은 이 최고의 변화는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삶을 변화시킨다 라고 한다면 하루에 1%씩만 달려줘도 돼 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1%씩 매일매일 퇴보를 하게 되면요, 1년 후에는요 내 습관 자체가 완전 제로에 가까워진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매일매일 1%씩 성장하는 좋은 습관을 만들면요, 1년이 지나고 나면 무려 나는 37배의 긍정적인 습관을 만들어내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격차로 벌어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나줄수록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이 차이가 벌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습관은 복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습관이라는 게 좋은 습관에만 복리로 작용하느냐? 그게 아니죠. 안 좋은 습관에도 복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점점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습관을 도전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습관의 곡선은요,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곡선이 올라가나요? 바로 이렇게 실제 발전하는 곡선의 모습이 보이게 되죠. 그러면 이 중간에 갭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갭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낙담의 골짜기 또는 잠재력 잠복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도전을 할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결과가 안 나오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점점 어려워지죠. 내가 이걸 계속하는 게 맞나? 아니면 이게 내가 습관이 들어가는 게 맞나? 막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 기대치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낙담의 골짜기를 우리가 넘어서게 되면 의미 있는 차이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발전의 모습에서 이 낙담의 골짜기가 끝나는 순간부터는 엄청나게 급격하게 실제 발전의 모습이 상승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임계점을 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도전을 할 때 이 낙담의 골짜기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결국 안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왜 하지 못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임계점을 한 번이라도 넘어본 사람은요, 아, 정말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나오는구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나는 이 낙담의 골짜기를 이겨내는데 조금 더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긍정적인 습관이 결국 또다시 반복이 되면서 삶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목표를 삼고 그 목표를 결과라고 본다면 그거를 해 나가는 것을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목표를 보고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해 나가는 과정, 결국 낙담의 골짜기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과정을 그럼 지켜내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이 과정 자체를 시스템화 시키면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이 과정을 내가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을 하게 되면 이 과정 자체가 즐거워지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임계점을 넘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관건은 무엇이냐? 우리가 낙담의 골짜기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에 포커스를 잡으면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행동들을 지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행동 변화의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관여판을 보시면 가장 중심이 바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과정,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정체성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관련된 것이 바로 정체성의 확립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을 하면 그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행동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이 행동의 변화는요, 정체성에서 과정, 거기서 결과로 넘어간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체성에서 과정, 결과로 나가게 되면 정체성 중심의 습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있으면 그 원하는 삶을 해나가기 위한 과정을 겪게 되고요.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여기서 발전이 생기게 되겠죠.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게 되면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는 어떤 결과일까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정해져 있는 정체성으로 인해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결과로서는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결과 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지면요, 내가 어떤 결과를 바래서 만들어지고, 그럼 그 과정이 우연찮게 만들어지고, 그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내 정체성이 확립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르게 반대로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 내 결과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인 거죠. 내 정체성이 정확하게 잡혀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내가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흔들림이 없죠. 왜?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따라서 그 과정을 겪어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체성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어떤 결과를 도출시키기 위해서 과정을 만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면, 과정이 좋게 나오면 정체성이 좀 더 좋아질 수 있고, 과정이 안 좋게 나오거나 과정에서 많은 절망들을 겪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내 정체성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죠. 결국은 내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서요, yes or no가 나오면은요, 명확하게 내가 그래도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내 정체성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반대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련된 정체성 확립을 먼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질문에 있어서 아니다라는 답변이 나오게 되면 내가 yes라고 대답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습관을 만들어 가는 데는요, 이 네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신호를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됐다는 필요성을 처음에 느끼게 되는 게 바로 이 신호고요. 그다음 필요성을 느낀 다음에 와, 이거 진짜 내가 해봐야겠다라는 열정을 느끼는 게 바로 이 2번 열망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1번, 2번의 단계는 문제를 국면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때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신호를 받았을 때 그거를 외면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신호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나는 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성을 느꼈을 경우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반응을 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죠. 이 부분이 바로 해결 국면이고요. 변화를 실천하는 행동의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할 때, 아, 이 사람이 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죠. 신호를 보내서 그거를 좀 느낄 수 있게끔,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주면 되게 좋은데, 그 이야기를 온전히 받아들이면 대화가 잘 통하게 됩니다. 근데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는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봤자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고 아직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제가 하는 말이 에너지 낭비로서밖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그냥 옆에서 기다려주면 된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이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에 열망, 반응, 보상의 단계로 가게 되는데, 이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을 바로 습관 순환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은요, 사람과 환경 간의 함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요. 환경이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모닥불이 피워져 있고요. 여기 안에는 아주 뜨거운 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 여기서 벗어나 가지고요. 내가 뭔가 다른 것들을 할 때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열정을 새롭게 계속적으로 투입을 하게 되면요. 내 열정과 의지가 지속적으로 낭비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할 때마다 나는 새로운 힘을 계속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속성을 가져가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죠. 왜냐면 이 내가 모닥불 안에 있으면요. 내 열정이 끝까지 유지가 되는 이런 환경 안에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내가 빠져나오는 순간 아주 빠르게 식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것에 내가 열정을 다시 내려고 하면 나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끌어올릴 수 있는 단계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바로 나를 다시 이 모닥불 안에 넣어서 환경을 최적화시키는 것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환경이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환경에 나를 집어 던지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독서를 정말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독서를 하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같이 만들어내면요. 나는요. 이 환경에 최적화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독서를 하는데 에너지가 점점 적게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도 자연스럽게 책을 읽게 되는 환경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원하는 것을 행하는 환경으로 여러분들을 던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비축하고요. 그 에너지를 함께 나눠서 여러분들의 환경 최적화를 시키면요. 내가 뭔가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참 쉽나요? 쉽지가 않죠. 왜냐면 사람들은요, 대부분 옳은 길보다요, 집단과 함께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이 길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당연한 듯이 그렇게 지나가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그 길을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설령 내가 옳은 길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옳은 길을 선택하는 데는 아주 큰 용기 또는 아주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무리에 도전하는 일은요, 아주 높은 난이도의 장벽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럼 무엇을 하면 되는 것일까요? 내가 무리에 도전하는 일이 아니고 무리에 순응할 수 있는 일이 되고 그 안에서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 무리 자체를 아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정말 경제적인 자유를 원하고 나는 정말 멋진 사업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직장인 안에 있는 환경에서는요, 내가 사업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사이드 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산을 구축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무리에 도전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직장을 그만둬야 될까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직장을 퇴근한 이후에 남은 시간만큼은 내가 원하는 그런 환경에 나를 집어넣어서 바깥에서의 만큼은 그 무리에 순응하는 그런 환경으로 내 난이도를 낮춰서 내 에너지를 비축하고 그 에너지를 그 안에서 뿜어져 나게끔 만들면 되는 것이죠. 보통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저한테 직장 다니면서도 유튜브 하고, 너 사업도 하고, 너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피곤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피곤한 것은요, 직장 일이 피곤한 것이지, 남은 시간에 제 일들을 하는 게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바깥에서의 제 일들은요, 다 무리에 도전하는 일이 아니고요. 정말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안에서 함께 에너지를 받으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오히려 직장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무리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직장 일을 대충 하고 바깥에 집중을 하면 되냐? 또 그거는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바깥에서의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 일도 100을 해야 되고요. 바깥에서의 일도 100이라는 에너지를 같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에너지가 남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충분히 바깥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주 즐겁게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고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내 일을 찾아서 그것을 습관화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습관을 만들어 가는데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이 동작과 실행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동작은 모션이라고 하고요. 실행은 액션이라고 하죠. 이거를 다르게 해석을 하면요. 동작은요. 어떤 것을 계획하고 전략을 짜고
배우는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요. 실행은 말 그대로 결과를 도출해내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본다면 아주 안타깝게도 준비가 미루기의 또 다른 형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동작의 가장 위험한 것은요. 마치 동작을 내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느끼게끔 착각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계획 짜고 내가 뭔가 전략을 짜고 계속 배워나가는 것이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결과는 나오지 않지만 나는 오늘도 열심히 했어. 나는 오늘도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마치 내 삶이 달라지고 있는 양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진짜 내 삶이 달라지는 건 무엇이죠? 바로 실행을 했을 때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동작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작과 함께 실행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연된 보상을 이겨내야 되는데요. 이 지연된 보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바로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유혹들이 삶에 있죠. 이 나쁜 습관 같은 경우는요, 즉시 보상을 해주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즉시 보상은 뭐죠? 내가 하는 만큼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게 바로 게임이죠. 예를 들면 내가 시간을 투자한 만큼 레벨업이 되고요. 내가 시간을 투자한 만큼 돈이 벌리고요. 내가 투자한 만큼 새로운 아이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계속 즉시 보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즉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중독이 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나쁜 습관 같은 경우는요, 중독은 되고 내 즉시 보상에 익숙해지지만 내 삶에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반면에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당장 내 삶에 이득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 좋은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내 삶에 정말 멋진 지연 보상이 만들어지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밀가루를 당장 끊었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내가 밀가루를 끊었다고 갑자기 내 삶이 확 달라지고 엄청나게 건강해지고 그러나요? 사실 그렇지는 않죠. 다시 오히려 밀가루 먹고 싶고 떡볶이도 좀 먹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내 식습관을 긍정적인 좋은 식습관으로 바꿔내면 어떻게 될까요? 마침내 나는 정말 건강한 몸이 만들어지고요. 내가 원했던 아주 날씬한 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지연 보상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좋은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당연히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되겠죠. 그렇게 나를 지속적으로 환경을 바꿔나가는, 그리고 내 지연된 보상에 익숙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서 작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의 연속성을 가지고 큰 결과로 바꿔내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습관에 숙련되는 과정을 보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습관선이 되기 전까지는요, 내가 계속 노력을 하고요, 내가 계속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가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습관선을 넘어서고 더 이상 내가 그거를 하는데 에너지 소비가 훨씬 덜 들어가는 그 시점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까지 넘어서기까지가 쉽지 않죠. 왜? 그 사이에는요, 이렇게 나쁜 습관의 유혹이 지속적으로 나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나쁜 습관의 유혹을 어느 정도 떨쳐내고 이 좋은 습관, 긍정적인 습관을 내 걸로 체화시키는 순간부터는 나쁜 습관에 대한 내성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한 가지 습관을 나에게 숙달했으니까 내 삶이 갑자기 달라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반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만들어서 그 습관이 정말 체화가 되고 더 이상 거기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도 될 때 그 다음 더 긍정적인 습관을 또다시 쌓고요. 그 다음 또다시 긍정적인 습관을 쌓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한 가지 분야의 프로가 돼 있는 것이죠. 왜? 그 분야에서의 나는 아주 긍정적인 습관을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자면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성공 별거 아니야. 그냥 생각만 변화시키면 돼.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분들은요, 그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 분야의 프로가 되기 위해서 습관을 어떻게 하면 내 걸로 만들 수 있는지를 해보신 분들인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만족 지연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내 걸로 만드는 게 아주 익숙하고,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분야에 또다시 도전을 하더라도 이 습관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그 분야에서도 또 다른 연속적인 성공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하루에 최소 150가지의 선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1년 동안요, 54,750번의 선택을 하는데요. 이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좋은 선택을 하게 되면요, 내 삶은 점점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매일매일 선택을 하는 게 나쁜 선택을 하고 나쁜 습관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은 점점 나쁜 날을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당장 한 달 동안의 선택에서는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3년, 5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 이 격차는 어마무시하게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만들어 갈 때요, 이 습관은요, 긍정적인 습관이 나에게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 습관 자체가 또 다른 긍정적인 습관의 시작점으로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습관을 쌓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진 삶이 되고요. 이 인생에 있어서의 격차가 벌어지는 게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내가 긍정적인 습관을 만들기로 결심을 했으면요, 그 습관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 혼자 유지하기가 어렵다면 그것을 같이 유지할 수 있는 환경, 그 같이 유지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거르는 것은 사고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2번 거르는 것은요, 또다시 안 좋은 새로운 습관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들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면서 멋진 삶을 향해 가는 그런 좋은 과정을 겪으시고 좋은 결과까지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임계점이라고 하면 마치 되게 멀리 있는 것처럼 사실 느껴질 수가 있는데, 아주 작은 결과들도 임계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내가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내 최종 목표가 만약에 15kg를 빼는 거다라고 가정을 하면 초반에 내가 3kg를 먼저 빼는 게 임계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15kg를 바라보고 다이어트를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되게 힘들다고 본다면 먼저 3kg를 먼저 빼보는 거죠. 아, 이렇게 하니까 3kg가 빠졌네? 그러면은 3kg를 뺀 이후에 이번에 그럼 다시 한번 3kg를 도전해볼까? 이런 방식으로 3kg를 5번 도전하면 15kg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내 스스로 어느 정도 내가 조금의 노력을 하면 넘어갈 수 있는 임계점을 중간중간에 계속 만들어가면서 스스로의 성취감을 올리고 나의 그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죠. 자기 효능감을 끌어올려서 열정을 유지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축하도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그 축하의 즐거움을 가지고 또 다른 내가 다른 임계점을 또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받고, 그 과정들을 계속 사이클로 돌리면 그게 습관순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도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